내 퇴직금이야. 싫으면 혼자 살아.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던진 말입니다. 퇴직금 전액으로 아내 몰래 시골 땅을 사고 집까지 짓기로 계약한 남편. 나 혼자 내려가서 살 거야. 당신은 서울에서 혼자 살아. 한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한 여성이 마침내 선택한 것은,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이야기는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이정숙 씨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어느 아파트에서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 앞에는 정성껏 차려놓은 저녁 식사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랐을 찌개, 노릇노릇하게 부친 생선전. 하지만 그 음식들은 주인을 잃은 채 그냥 놓여 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지만 이 집안의 분위기는 너무나 쓸쓸하고 차갑습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남편과 함께하는 여생을 꿈꾼 게 저의 욕심이었나 봐요. 정말 어리석은 욕심이었나 봐요. 목소리가 떨리시네요. 이정숙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 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냥 이 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나를 집에서 밥해주고 옷 다려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나 봐요. 25년을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는 그냥 이름 없는 투명 인간이었구나 싶어요. 정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 한숨 속에는 25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을 때가 많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정숙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아온 토박이입니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언제나 가족 중심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온 게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이정숙 씨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이정숙이라는 사람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정숙 씨가 자주 가던 동네 재래시장에서 만난 상인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숙 씨가 원래 얼마나 밝고 정 많은 사람인데요. 우리 동네 반상회만 해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였어요. 15년을 알고 지낸 이웃의 증언입니다. 평소 정숙 씨가 얼마나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집 아저씨 퇴직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축하해줬어요. 이제 정숙 씨 고생 끝났다고, 부부가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그런데 요즘은 통 보이질 않고 어쩌다 마주쳐도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서 무슨 일이 있구나 싶으면서도 차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남의 집 가정사를. 이웃들도 느낄 정도로 정숙 씨의 변화는 확연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퇴직 이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남편인 박상철 씨는 25년간 한결같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 조건이 좋게 나오자 조금 일찍 퇴직을 결정했죠. 이정숙 씨는 처음엔 당장 월급이 끊긴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드디어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 상철 씨는 아내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완성된 그림을 말이죠. 아내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요. 이정숙 씨의 20대, 30대, 40대, 그녀의 인생에서 나라는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언제나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였죠. 남편이 회사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졌고 아이들 교육부터 시부모 모시는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위로해주고 아이가 아플 때면 밤새 돌보며 간병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희생이 과연 남편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었을까요? 결혼하고 5년 차쯤 됐을 때였나? 남편 다니던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몇 달을 월급도 못 받고. 장숙 씨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신혼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때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해주신 금부치, 폐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나가서 다 처분했어요.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그냥 제 젓가락이랑 수저만 빼고 그걸로 몇 달을 버텼어요. 아, 정말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신혼 때 부모님이 해주신 소중한 폐물들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남편 몰래. 나중에 남편이 알고는 펑펑 울면서 나중에 꼭 지금보다 10배로 갚아주겠다고, 호강시켜주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때의 남편은 아내의 희생을 알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했죠. 나중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요. 정숙 씨가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받은 여행 잡지 스크랩들과 직접 인쇄한 유럽 풍경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애들 다 키우고 남편 퇴직하면 우리 둘 꼭 가자고 했던 곳들이에요. 스위스 가서 융구프라우도 보고 이탈리아 남부 해안도로도 달려보고. 정숙 씨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애틋한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촉촉해집니다.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당신 고생한 거 세상 구경 실컷 시켜주는 걸로 다 갚아줄게 라고. 그 말 하나 믿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여태껏 살아온 거예요, 저는. 이 스크랩북이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25년을 기다려온 꿈이었습니다. 그 꿈 하나를 가슴에 품고 모든 고생을 참고 견뎌온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남편의 퇴직 축하 파티가 열린 날 가족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2의 인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힌 케이크 앞에서 부부가 나란히 앉아 촛불을 끄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정숙 씨도 그때만 해도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함께 꿈꿔온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반 뒤 평범한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이 던진 한마디가 이정숙 씨의 25년 꿈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마치 오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참, 나 할 말 있어. 나 어릴 때 살던 동네 기억나지? 거기 시골, 본가 부모님 댁 근처에 땅 사놨어. 퇴직금 받은 걸로. 정숙 씨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거기에 작게 집 짓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 거야. 귀농하는 게 내 평생 꿈이었거든. 알아보다가 땅이 괜찮게 나와서 바로 계약했지. 건축사무소도 이미 계약 다 했고 봄 되면 공사 시작할 거야. 이것은 상의가 아니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뒤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정숙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려 퍼졌어요.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상의도 없이 땅을 사고 계약까지 했다고? 그 큰 돈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썼다는 거야? 정숙 씨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서울에서 평생 살았어. 내 친구들, 내 모든 생활이 다 여기 있는데 난 절대 못 내려가. 당신 혼자 가.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정숙 씨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시끄럽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평생 죽어라 이래서 본 내 퇴직금이야. 내 돈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가타부타하는지 모르겠네. 2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절규를 시끄럽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당신은 서울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여기서 혼자 살아. 누가 억지로 끌고 간대? 대신 분명히 말하는데 내 퇴직금은 당신한테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렇게 알아? 내 돈이니까 싫으면 혼자 살아. 25년 부부의 연을 끊어내는 잔인한 한마디였습니다. 아내를 향한 최소한의 존중도 함께 일구어는 미래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었어요. 남편에겐 우리의 퇴직금은 오로지 나의 것이었고 25년을 함께한 아내의 인생은 자신의 꿈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태평하게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을 보며 2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끝이구나.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때렸어요. 정숙 씨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거잖아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시당한 거잖아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절심했어요. 이렇게는 못 산다. 그리고 정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막막했지만 다음날 날이 밝으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그 퇴직금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건지 그거라도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남편의 오랜 꿈이 아내에게는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숙 씨는 더 이상 남편의 꿈에 곁가지로 매달린 존재가 아닌 이정숙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그 길이 비록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어요. 따님인 박지연 씨의 증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엄마한테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아빠가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 있는지. 자식의 입장에서도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자식인 저희가 제일 잘 알거든요. 아빠 뒷바라지하고 저희 키우느라 당신 이름은 잊고 사셨던 분인데 이건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딸은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인생 찾으라고. 저희가 응원할 테니 더 이상 아빠 때문에 희생하지 말라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배우자와의 상의 없는 중대한 재산 처분 행위와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부의 재산에 대한 법적 해석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남편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지킨 것 역시 명백한 기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편 명의의 퇴직금이라 할지라도 아내는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상담을 마치고 법률사무소에서 나오는 정숙 씨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의 불안하고 두려운 표정 대신 한결 후련하고 단단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서울의 익숙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던 상점의 쇼윈도도 들여다보고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마치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처럼 말이죠. 노을이 지는 한강공원에서 정숙 씨가 강물을 바라보며 홀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붉은 석양이 길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 모습은 슬픔이나 외로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둔 한 인간의 비장함과 조용한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한평생의 헌신을 차가운 배신으로 돌려받은 아내. 그녀는 이제 가장 익숙했던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가장 낯선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정숙 씨가 자신의 이름과 웃음을 온전히 되찾는 그 여정을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숙 씨의 다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소송이라는 게 힘들고 긴 싸움이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정숙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 인생이 누군가의 꿈의 덤으로 따라가는 부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이름이 있고 저만의 꿈을 꿀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게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바쳐 가정을 지켜온 여성이 결국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숙 씨의 용기에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충분히 소중하고 당신도 당당하게 꿈을 꿀 권리가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을 울린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저희 인생 이야기에 제보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담은 따뜻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